철수해라. 대한민국 철수해라. 조성리에 필요 없다. 조성리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철수해라. 국방부도 철수해라. 당신이 매국노다. 장제호다. 장제호다. 당신은 장제호다. 당신이 장제호다. 국장님 거기 말고 뒤로 쭉, 예, 뒤로 쭉쭉 주세요. 아니면 앞으로 쭉 빼주세요. 너무 세던데? 자, 구호 다시 외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한 번 더 평화 파괴하는 대한민국 철수해라. 대한민국 철수해라. 조성리 평화 파괴하는 국방부도 철수해라. 비정상화 중단하고 일반 함평 중단하고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나가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네, 그래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평화드라마는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화드라마는 박기원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천지와 감지위, 부모와 감지위, 평화로운 감지위, 법률은 감지. 어느덧 평화의 성지 조성리에서 사드 철거를 외치며 기도를 시작한 지 2166일째가 되었습니다. 영평화회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모두가 사무야 하늘 전신을 다가 힘차게 정진하게 싸우니 법신불사하니시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피웁니다. 영주 3도 있겠습니다. 한번 올립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안이시여 지지정상을 저항하는 평화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평화 세계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법신불 사안이시여 가장 무거워야 할 입에서 너무도 가볍게 존중이라는 단어가 쏟아지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도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살아나듯 한겨울 석풍 속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살아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의 숲을 위해 한 줄기 더 평화의 뿌리를 뻗어냅니다. 정의로운 법신불 사안이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갓 사드라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여년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정산종자께서 선천의 기운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에 새 잎이 득세하려 하는 것 같이 이기욕이나 미신 등 과거의 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세상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기욕으로 만드는 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는 발붙일 곳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사비로 함께 하시는 목숨불 사항이시여, 소성리와 빈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에 춤을 추니 한량없이 그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 마음 모아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 땅에 평화가 주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보훈의 결과, 우리가 법률 보훈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 갈수록 구속은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향상되어 세상도 질서가 정연하고 산업공상이 더욱 발달하여 자신을 암락의 세계가 될 것이며 또는 입법, 치법의 은혜도 가품이 될 것입니다. 법률 배운의 결과, 우리가 만일 법률에 배운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이 용서하지 아니하여 부자유와 구속을 받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타락되어 세상도 질서가 문란하여 서론할 수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상은 원불교 정전 사원의 법률 은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봄이네요, 진짜로. 좀 괜찮죠? 안 추워요. 네. 네, 저도 추워요. 좀 낫다고요, 상대적으로. 원불교에서는
그 법률이라고 오늘도 아시다시피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원불교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로서 네 가지를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 하나가 법률은입니다.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률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현대 국가에서 많이 살아가는 국가를 유지하는 요소로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필수 요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필수 요소다라는 마치 우주 자연과 같이 이 땅이 있는 것 같고 하늘이 있는 것과 같고 이 천지가 사시순환하는 것과 같이 필수 요소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법률의 존재 자체가 인간을 살아가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법률 그 자체를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부모운을 갖고서 자력이 없을 때 아기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은혜를 받고 커가지만은 그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같은 거죠. 내가 무자력할 때 자력을 얻을 때까지 길러졌으면 그에 대해서 무자력한 사람들을 또한 나 또한 보호해주는 것이 보호인데 그것을 못하는 것은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정삼사님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그 법률의 보훈의 결과, 배운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보훈의 결과는 내가 나를 자제함을 통해서 나의 행동과 나의 욕심과 나의 하고자 하는 것을 자제하고 그리고 법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법률의 어떠한 위반을 하는 것에 제재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어떠한 배려,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배려 또한 있기 때문에 인격 향상이 된다라는 보훈의 내용 안에 배운을 하게 되면은 인격이 무너지게 되는 그리고 소란한 수라장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인간 사회 자체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없다. 우리 모두 현대인이라면 모두 다 아는 내용인데 사실 그것을 너무나 간과하거나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죠. 특히 검찰 국가라고 하는 현 정부에서는 검찰 정부라고 하는 검찰 국제라고 하는 현 정부에서는 더욱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이 정부의 지난주에 났던 각하 결정은 사실 이 정부만의 결정은 아닙니다. 이미 혹시 그 예전에 부지공여 무효소송 혹시 기억나시나요? 부지공여 무효소송? 그러니까 미국에게 부지를 공여했는데 이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에 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건 거였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은 이제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보면은 국유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때 그 특례 안에 있는 사안에 있는 내용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유재산 특례를 줄 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으면은 그럼 특례를 다시 입법해서 특례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참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안, 특례를 준다라고 하는 사안. 근데 사드 배치는 그 특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어떠한 법적 조치도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겠느냐면 제대로된 환경영향 평가도
거치지 않았는데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러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이게 위반인지 아니면은 이 내용은 국제상 특례 제한법이 아니라든지 혹은 소파가 교주된 특례 이거는 뭐 다른 뭐 법에 따라서 시행이 된 거니까 국유재산하고는 상관없다라든지 사실 이렇게 법적 판단을 내리면은 어 기각이든지 우리가 승소든지 기각이라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법적 다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법리 해석에 이견이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재판부가 법적 판단 자체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법적 판단 자체를. 그러니까 정말 비겁한 거죠.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부지공여 무효소송에서는 어,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각하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외교적 사안이니까 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사드를 협의한 주체 자체가 외교부가 아니라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사업 단장 이 계급이 뭐였죠? 박수민 위원장님? 네, 중령. 정말 중령이는 하등 아무것도 군대 내에서 그렇게까지 큰 계급이 아니거든요. 어떠한 미국의 전략 무기를 배치하는데 우리나라의 수조한테 피해를 주는 데에 있어 그런 책임적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적어도 내용인데 중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책임도 지지 않지 않습니까? 책임을 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중령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중령이 사업 주체이고 협의의 주체였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에게 소송 건 것은 이것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재판부가 회피한 겁니다. 책임을 지기 싫어서 회피한. 그런데 이번 또한 마찬가지죠. 어제 김천일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때는 이제 부지를 공유하는 무효소송을 했던 거고 이번에는 그 사업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모든 국방 사업은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방 사업은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국방사업법에 있습니다. 국방법에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기 전에 국방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야 되고 국방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나서 전략환경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숱하게 얘기했던 33만 제곱미터를 이야기하는 그 전략환경영향 평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한국군 국방 사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국의 군대도 국방 사업을 할 때 3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하면은 국방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국방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국방부에서는 두 가지 논리도 아니죠, 우김으로 이거는 국방사업계획서 대상 내용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긴 건 이거였어요. 미군은 주한미군 측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법령 문구에 명확하게 있거든요. 타국의 군대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계속 우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혹 서로 국방부 장관 승인 대상이다 하더라도 저곳은 사드 배치는 사업부지와 공여부지는 70만 제곱미터일지 몰라도 실제로 사용되는 사업부지는 33만 제곱미터가 아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국방부 장관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 쌉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70만 제곱미터 2배 이상에 달하는 땅을 미국한테 왜 준 겁니까? 예? 뭐라고요? 미국이 뭐라고요? 예. 미국이 예뻐서. 네. 박선희 위원장님 하시는 것은 항상 중요한 얘기 같아서 중요하지 않네요. 사실 회사로 치면은 배임이죠, 명백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회사의 자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면은 손해를 끼치는 게 배임이었나? 손해를 끼친 거니까 배임이죠. 횡령 배임이죠. 근데 자기가 직접 그 돈을 수령하지는 않았으니까 배임이죠. 근데 도대체 나라의 땅을 30만 제곱미터 이상 아무런 사용도 하지 않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미국에게 타국에게 넘겨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변론의 요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국방부가 하는 변론의 요지는 이거 두 가지가 전부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또 이 말도 거짓말이에요. 31만 몇 제곱미터, 27만 몇 제곱미터만 사용하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 달마산 다 올라갔다 와보셨어요? 달마산 다 올라갔다 와보셨죠? 달마산 올라갔다 와보셨나요? 우리 달마산은 안 올라갔다 왔단 말이야. 나중에 영계총장 올라오면은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나 말고. 힘들어요. 자. 실제로 보면은 지금 27만 몇 제곱미터라고 처음에 소규모하는 게 정말로 다 쪼개갖고 이렇게 무섭처럼 쪼개갖고 발사대 배치된 지역, 저 밑에 레이더 배치된 지역, 그리고 건물 지역 딱 여기만 했는데 이번엔 좀 더 넓게 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은 현재 집신벌레처럼 생긴 부지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사용했었습니다. 실제로 헬기장은 이 집신벌레처럼 생긴 저 밑에 맨 밑에, 그러니까 발사대에
반대 지역이죠. 아예 맨 반대쪽에 헬기장을 떡하니 H자 그려놓고서 거기서 오르고 내리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7만 제곱미터 외에 벗어날 수밖에 당연히 없는 겠죠. 굳이 크기가 중요한 문제 내용이 이용한 문제는 중요한 거는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그 사업 내에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해당 내용은 차량 전복 사고나 아니면 헬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 우유 들고 가다가 기름통 떨어뜨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자,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 마이크 켜주세요.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기지공사 돕지 마라. 기지공사 돕지 마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어떠한 그 모든 환경적 위험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예방하고 아니면은 취소를 하고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인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거기서 사업이 일어나도 대비를 하지 않겠다라는 과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그냥 이해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지만은 그냥 그겁니다. 근데 이러한 법적 다툼을 혹은 이것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명확하게 내려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에 그 법적 내린 판단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이번에도 그저 각하 어떻게 6년 동안 이어온 소송에 대해서 그리고 적어도 진짜로 양심이 있으면 나중에 판결문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어떻게 각하 두 글자 딱 내칠 수가 있습니까? 두 글자가 아니라 두 마디. 재판에서 적어도 자신이 왜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해주고서 6년 동안 끌어온 재판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소에서 어떻게 그렇게 각하한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끝내버리냐는 거죠. 이건 진짜 비겁한 일이에요, 비겁한 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라고 하는 이 법률을 제대로 실행해야 될 그 대상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자체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법률 위반 혹은 비겁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다. 그냥 단순하게 이 사드건 혹은 소송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면서 인류 사회를 망가뜨리는 요소, 개인의 길로 가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내일 또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긴 하는데 제 이야기는 어쨌든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항소를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이번 주 내에 본보자. 예,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시간입니다.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양심적인 판사가 낮은 퍼센트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결정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했더니 역시나 우리나라 재판부는 기대할 것이 없다. 기대할 것은 현장의 우리의 투쟁뿐이다. 라는 것 함께 또 열심히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령상아 돕지 마라. 돕지 마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노는 돌아가라. 매국노는 돌아가라. 네, 돌아가면서 한 말씀. 네? 당신은이라고 하는 말이 경찰은 당신이라는 말 정말 싫어하던데. 아 정말. 네. 네가 좀 더 강력하게 네가 알겠습니다. 예. 자, 돌아가면서 예, 장모님 안 계신다 합니다. 대신 100분 토론은 안 하잖아요. 아, 그래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주제를 던져놓고 선생님처럼 이래 자기네 준비 다 해가지고 갑자기 무식중에 뭐가 이게 잘안 나. 그걸 기억하고 어제 어머님하고 앞에서 그래 그때 뭐 갔더니만은 그래서 오는 사람들인데 다들 분이셨는데 가서 이 마을에 집을 본다. 그냥 그 성지 바로 옆에 안 좋은 사람의 집이에요. 그 집을 사고 싶다. 다 들어봤는데 빈집이 많은데 살 수 있는 집이 있느냐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팝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대화가 자기를 이게 소원이 공부해서 얘기하니까 그때는 눈빛이 그냥 친구들 그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 주민들도 경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주민들이 조금 약간 위협적이에요. 대화 중에서도 한 사람이 딱 예? 뭐 있어요? 하는 그 말씀에서 바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싸움이나 정도로 사실 그 사람들 눈빛은 우리하고 보통은 크게 적절하는 가지고
당신이 매국노다. 1499 매국행위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네, 김천집에서 얘기했던 거. 우리나라의 데모의 시작이 시작이요? 데모 시작.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 양반이 있고, 뭐, 농민하고 종, 항문이 생길 때 양반들이 너무 인기가 심하니까 가가지고, 딴데 다니고,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공사일 매국행위 중단해라. 공사일 매국행위 중단해라. 당신이 매국노다. 여기 거지가 돼가지고, 거지가 깨로 모였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게 양반들에 가서 뭔가 얻어먹자. 그래갖고 이제 양반들 앞에서 떼거지를 친 거야. 거짓대가. 이 느낌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집단화되면 신경매가 나뉘었고 마음이 남겨요. 많이. 그래서 이제 떼거지는 언제 끝난다? 답이 나와야 끝나. 그래서 이 사드 반대 스트레이너 때문에 언제 끝난다? 사드가 나가야 끝나지. 노동자는 시초가 떼거지. 그냥 한 소리야. 너무 그러니까 우리 어렵고 힘든 민중들은 뭉쳐야 힘이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뭉쳐서 자기 소리를 내야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든지 뭘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연대하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저는 사드 이 집회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드에 대한 반감으로 기분 좋게 시작하진 않았는데 교무님이 한 번씩 이렇게 웃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웃음이 진짜 평화다. 그래서 평화는 있다. 이런 확신이 들었고 정말 또 그 남북 간에 우리가 분단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는 남한도 북한도 통일을 이렇게 기다릴 텐데 정말 이 통일을 기다리지 않고 이 분단을 부추기는 이 정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통일을 외치는 지도자를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이란 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분단으로 인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처럼 이 아침에 이제 오면서 무치아가 하는 말이 교무님 얼굴이 너무 보고 싶다. 교무님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뛴다. 진짜 그랬어요. 막 기쁘다. 예.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면선 이래 하면선 왔는데 진짜 보니까 좋고 그죠? 보니까 좋고 또 이렇게
또 마음 모아서 또 그 우리가 이게 우리가 바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해도 자꾸 맞다 보면은 이게 잘했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생각이 이제 꼬부라드는데 이렇게 이정상화 중단해라. 이정상화 중단해라. 0307 매국행위 중단해라. 0307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정신 차려야 된다. 네. 이야기 다 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드하고 평화신자. 사드하고 평화신자. 우리 땅에 외국 군대가 지금 수십 년 사이에 거의 반세기 넘어서 100년 가까이 70년 100년 넘었죠. 정말 참 이렇게 주둔해야만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거. 지금 21세기에 정말 세계 어느 나라가 외국 군대가 이렇게 오랫동안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고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원할 때 뭐든지 다 내어줘야 되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우리나라 독립국이 되려면 외국 군대 이 한반도 땅에서 다 철수시키고 자주적으로 이 나라가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군비 전쟁에 들어가는 건 우리 민중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투여된다면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평화의 발걸음이 정말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흐르는 물처럼 쏟아나는 새싹처럼 지치지 말고 항상 마음 초심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드복고 평화신자. 사드복고 평화신자. 예, 저희 시간은 좀 안 되는데 기도식은 마치고 여기 고구마 먹으면서 지나가는 차량 피켓팅 더 하고 구호 외치면서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이겼다. 너가 졌다 이놈아. 이정상화 중단하라. 1453 매국행위 중단하라. 1453 매국행위 중단하라. 1453 매국노다. 1453 매국노다. 번호판 됐다. 뭔데? 아 그래요? 부대 번호 부대. 819가 됐어. 내고 말았어. 5437 매국행위 중단해라. 5437 매국행위 중단해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1724 조직
그래야 딴 데 더 좋은 데 일할 가서. 지난 지가 완전 돼 있어요. 24절 이제 처음이 6층이야. 2월 4일.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 나는 여기가 음력인데 좀 양력이더라고. 양력이지. 태양력으로 하는 거야.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생기는 게 24절이거든요. 날 때는 그냥 밥 먹으면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 물 같은 거 마시는 거 있죠. 그게 안 먹어. 신앙도 항상 먹어. 지난주에 이게 둘이 좋아서 고구마 밥을 싸갖고 왔는데 엄마 급하게 싸가지고 생일이 바뀌었어요. 뭐 다음 주에는 실한 고구마를 볶음밥 먹는 거 가지고 있었잖아. 잘 익은 고구마를 딱 까가지고 나를 딱 주다니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실한도 한번 할 수 있어. 고기 넣지 마세요. 안 먹어 이씨. 오고 있어요? 1804 매국노다. 4804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팽이 중단해라. 눈이 안 좋아요. 눈도 안 좋고 귀도 안 좋고. 그래요, 그래. 그런 사람 이제 안심했다 싶다가 이제 이 얘기 아, 네, 아니네.